네, 그러면 이제 곧 이어서 지금까지 앞에 소개해드린 토목 설계, 가구 제작, 보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저희 솔 이민의 김남호 이민 법무사님께서 영주권 및 비자 옵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유학 이민팀장 김남호입니다. 앞선 시간에 대학교 학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있어서 우선은 이제 조금 차이점도 설명해 드리고요. 그레이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학과들을 어떻게 이제 영주권으로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차이점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졸업생 비자라는 게 실제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대학 직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3년, 4년 엄청나게 긴 시간의 졸업생 비자를 정말 잘 활용해서 주정부 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주 후원을 통해서 영주권까지 가는 방법이 괜찮다. 중장기 직업군 안에 안 들어있더라도 물론 숏텀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설명드렸던 보케이셔널 직업군, 특히 요리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보트 수리, 그 다음에 가구 제작 등의 이런 직업군들은 졸업생 비자가 같은 485라는 서브 클래스를 쓰고 있지만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스트림이라고 해서 1.5년밖에 나오지 않아요. 즉 18개월 정도의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디테일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학교 과정이랑 조금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정부가 실제적으로 많은 비자법을 이제 개편을 하면서 솔직히 대학 과정에게 좀 더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정부 후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가 대학 과정과 연관된 직업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보케이셔널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퀸즐랜드 주의 주정부 후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업을 퀸즐랜드 주에서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 이 졸업생 비자가 18개월 정도 되는 건데 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LT SSL이라고 하는 그런 중장기 전략 직업군 안에 관련된 직업군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IELTS 6.0 그 다음에 관련된 학업을 2년을 반드시 마치셔야 돼요. 그래서 1.5년 졸업생 비자를 통해서 기술 심사를 마치시고 영주권까지 준비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큰 플랜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선은 베타시스라는 기관에서 기술 심사를 충족을 하는데요. 이 베타시스라는 기술 심사 기관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술 심사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퀄리피케이션만 가지고 학교 2년을 졸업했을 경우에 그 졸업한 학위가 이 직업군과 얼마나 클로즈리 릴레이티드 하냐라는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 심사를 마쳤을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퀄리피케이션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생 비자를 승인받고 난 뒤에 나중에 영주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직업군으로 1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 1년의 경력은 38시간 풀타임 경력이 아니고요. 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시간의 경력을 인정을 해요. 다만 반드시 그 직업군과 클로즈리 릴레이티드 된 경력, 즉 내가 계약을 하거나 내가 회사에서 포지션이 내가 신청하는 직업군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1년 지나서 기술 심사를 받고 그제서야 이제 그 기술 심사가 통과되고 주정부 후원을 조건을 충족시키면 주정부 후원 비자로 가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졸업생 비자 총 기간이 18개월, 1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졸업과 동시에 관련된 잡을 구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술 심사가 계속해서 딜레이 될 거고 1년 반 안에
졸업생 비자, 그 풀 기술 심사를 마칠 수도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학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도 반드시 관련된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도와드리고 영주권까지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그거를 해결하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영주권까지 옮겨가는 케이스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이제 영주권 생각해야지. 그럼 영주권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잡을 찾아야 되네. 그제서야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뭔가가 딜레이되고 그 딜레이가 되었을 때 대학 학과와 다르게 기술 이제 보케이셔널 직업군 학과는 1.5년이라는 기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캐빈 앤 메이커, 그 다음에 보트 빌드 앤 리페어 코스고요. 그 코스에 대한 설명은 그레이스님이 참 잘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보트 빌드 앤 리페어 쪽은 저희 그 킨즐랜드 골드코스트 쪽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코스가 유니크하기 때문에 킨즐랜드에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졸업생 비자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1단계 프로비저널 스킬 어세스먼트를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 1단계 프로비저널 스킬 어세스먼트는 이제 360시간의 실습이라든지 360시간의 페이드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1단계 기술 심사를 영주권으로 신청하는 기술 심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1단계 기술 심사는 단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술 심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권까지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1에서 4단계까지 기술 심사를 다 마치셔야 되는데 그 1에서 4단계의 기술 심사를 다 마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 심사고요. 그런데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TRA라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잡레디 프로그램 안에 Provisional Skill Assessment, 즉 PSA라고 하는 스텝 1 과정만 마치시면 돼요. 이 스텝 1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60시간의 실습 혹은 페이드 인플로이먼트를 끝내시고 직업군과 관련된 학위를 마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내가 만약에 캐빈 앤 메이커로 그 485 비자를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시는데 카펜트리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기술 심사가 당연히 통과될 수 없을 거고 기술 심사도 거절, 비자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부터 정확한 직업군 선정과 정확한 직업군을 바탕으로 한 기술 심사 시작이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술 심사가 통과되어서 이제 485 비자가 승인되었다라면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야 되는데 이 2단계, 3단계, 4단계 자체가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그 기술 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단계 때는 심사관이 제가 일하는 업장으로 찾아와서 정말로 그 직업군에 맞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직업군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 스킬을 디벨롭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단계 6개월, 3단계 6개월, 4단계는 서류 심사 가지고 통과를 되는데요. 앞서 베타시스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TRA에서 기술 심사를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요즘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비자가 승인되고 내 비자는 1년 반밖에 승인이 되지 않아요. GW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레이지 워크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1단계를 최대한 빨리 맞춰서 졸업생 비자가 들어가고 졸업생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스텝 2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본인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향후의 키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텝 2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그 직업군과 관련된 오큐페이션으로 고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릴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학업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영주권은 학업 후에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놓아 놓으시면
학업이 끝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어레인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고 혹은 저희 그 유학 상담사들처럼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랑 상담을 해서 빨리빨리 영주권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야지만 TRA에서 요구하는 스텝 2를 최대한 빨리 485 비자, 졸업생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들어가고 최대한 빨리 2단계가 맞춰서 485 비자가 끝나기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스텝 4를 마쳤을 때 나머지 6개월로 주정부 후원이라든지 다양한 영주 비자를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주 비자에 쉽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준비는 학업을 하고 계신 시점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학업이 다 끝났고 졸업생 비자를 마쳤을 때 우리가 쉽게가 아니죠.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비자는 189 비자, 10491인데 실제적으로 189 비자는 되기 때문에 뭐 1, 2습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멘션을 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간호 및 헬스케어 관련된 직업군 말고는 95점 밑으로 인비테이션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95점이라는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영어 실력도 만점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력으로 점수도 있어야 되고 CCL이라고 하는 번역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도 95점이라는 점수는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비자는 189라는 독립기술 이민이 진행이 가능한 비자 옵션으로 뒀지만 경력을 바탕으로 하는 스테이트 노미네이션, 주정부 후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190 혹은 491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게 더욱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골드코스트, 선샤인 코스트, 투움바 지역까지도 다 퀸즐랜드 근처의 리지널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491 비자가 현재는 대부분의 졸업자들에게 트렌드 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491 비자는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반드시 3년의 풀타임 경력과 1년의 풀타임 잡오퍼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졸업생 비자의 그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이 491 비자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리저널 지역으로 가서 학업을 결국 리저널 지역에서 못하더라도 졸업생 비자의 특정 시점에는 반드시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491 비자의 그 주정부 후원 요건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주정부 후원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저희 퀸즐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케이셔널 과정에 대한 주정부 후원이 좀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보케이셔널 코스를 졸업하신 분들이 주정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퀸즐랜드에서 우리가 오늘 설명드렸던 토목 설계사, 가구 제작사, 보트 빌더 같은 직업군은 491뿐만 아니라 190 주정부 후원도 가능한 직업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다 닫혀 있고요. 7월이라든지 뭐 8월에 새로운 회계 분기에 대한 주정부 후원 직업군 리스트가 열릴 건데 그 주정부 후원에 대한 요건 사항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빠르게 업데이트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 이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주 스폰을 통해서도 충분히 비자를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2년의 풀타임 경력이 요구되는 비자들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직업군에 따라서 내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학업 중에도 인정되는 직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라든지 뭐 마이그레이션 로이어들과 상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82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하시면서 그 직업군으로 일을 했다면 경력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졸업생 비자 경력이랑 학생 비자 때 경력이랑 합쳐서 2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19049일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당연히 482 비자에 대한 요건은 자동스럽게 같이 준비가 돼요. 단 482 비자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19049일에 대한 요건은 충족을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비자 옵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190이라든지 491 주정부 후원에 대한 요건을 이해해서 그거에 맞춰서 비자 준비를 하시다 보면 482 비자에 대한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반드시 이해를 하셔서 어떤 비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할지를 첫 단계부터 조금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